안녕하세요. 힐링되는 면접 지은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형 인턴 자기소개서 오늘 같이 써볼 건데요. 이번에 채용에서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면접도 한 번으로 줄었죠. 특히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만 100점. 물론 가산점이 따로 있지만 예전에 어학 점수가 빠지고 이번에 자기소개서만으로 100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0배수로 서류 합격자가 줄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겠죠. 가나다라마 5가지 항목인데 어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지원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뜬구름 잡지 말고 내가 가진 역량이나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를 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영 목표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쓰시려면 먼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기 경영 목표 보시면 굵직하게 주거복지,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데요.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 이후에 역량과 강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까지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고르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거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주요 사업이나 보도자료 보시면 쉬운데요. 한 예시로 그 부동산 앱 다방과 주택 매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민간 주택 정보를 다방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부여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담당 부서가 주거복지기획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후에 기여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씩 좁혀 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늦었지만 입사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주거복지 사업 기획 쪽 일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방금 다방 앱처럼 좀 다양한 사업과 좀 협업해서 하는 일들 기획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좁혀 나가면서 근데 이제 이 기획 쪽에 내가 직무 역량 강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역량 강점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직무 설명서를 살짝 확인을 합니다. 그 직무 설명서 특히 일반 행정 많이 쓰실 테니까 일반 행정에서 경영, 사무, 사업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업관리를 보시면 주거복지 사업 기획 쪽 파트에 예를 들면 세부 계획, 예산 수립, 홍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해봤고 잘한다 하신다면 기획 쪽을 과감히 좀 밀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획이나 예를 들어 마케팅 관련한 전공을 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 하신다면 이쪽을 강점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기획 일들을 이제 했던 경험 LH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인턴을 했으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인턴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창업이나 이제 봉사 동아리 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기획하고 실행해 봤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기획력을 강점으로 내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로젝트를 맡아서 세부 계획과 실행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사업을 기획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다양한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는 일들을 해서 기여하고 싶다라고 구체성 있게 구체적으로 이제 기여 방향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우선은 이제 관심 있는 경영 목표를 이제 쓰셔야 되겠죠. 관심 있는 경영 목표는 이거다. 주거복지 특히 사업 기획 쪽이다. 근데 이제 그냥 목표가 관심이 생기진 않으셨을 테니까 이제 계기 공공기관 인턴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일 수도 있겠고요. 이 일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아주 짧게 녹여주시고 특히 이제 내가 가진 기획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좀 사업들을 다양하게 연계해서
이제 기획을 해보고 싶다, 홍보 일을 해보고 싶다, 이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이러한 전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획력. 그래서 이제 결과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항목입니다. 내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쓰시고 이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될지를 써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까 가에서 경험이 살짝 언급된 분들은 겹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가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더라도 굉장히 짧게 이런 일을 하면서 기획력을 이제 길러왔다는 식의 언급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나에서 이 행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녹이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에서의 주인공은 경영 목표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언급됐던 인턴이나 뭐 학생회, 동아리 뭐 이런 경험이 이제 겹쳐서 기재될 수는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기획력이라는 강점이 뽑아져 나온 건데 나 항목은 요 사이에 이제 과정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강점을 써야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력이 뽑아져 나왔지만 여기에서 또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맡았고 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일들을 해나갔고 어떤 걸 배웠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써보시고요. 지원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 쪽 일도 했지만 뭐 이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이나 리서치 뭐 이런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 관리를 했다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직무 설명서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했던 인턴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 방금 기재된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 속에서 했던 일들과 겹치는 게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작성하시면 절대 겹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여기에서의 가에서의 주인공은 앞으로의 명확한 포부라면 나에서의 주인공은 과거 경험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게 앞으로 LH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제일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항목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다라마는 소재 선정과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다라마는 특히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되는 세부 항목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이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는 의사소통입니다. 특히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인데요. 이제 공기업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 이제 많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예를 들어 상사도 됐고 아니면 협력사 직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객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소통의 부재가 지금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분들과도 원하는 소통이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소재를 선정하는 게 관건인데요. 학교 내에서는 학교 또래보다는 이제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겠죠. 아르바이트에서는 좀 연배 높으신 사장님 혹은 이제 고객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도 가능할 텐데 이제 당연히 나이가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이제 어르신 분들 대상이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 의견보다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특히 이제 고객 같은 분들은 이제 뭐 불만 사항을 가지신
고객이라든지 해서 조금 쉽지 않았던 상황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사용한 방법. 이 사용한 방법은 뭐 이제 연배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제 존중을 해드린다든지 뭐 화법이라든지 여러분의 방법을 써보시고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시는 데 있어서 막연한 추측보다는 예전에 이제 이런 분들께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들께는 이렇게 대하는 게 좋다고 깨달았다. 이런 좀 계기성 경험을 짧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로 마무리 지으시면 아름답겠죠. 자, 라입니다. 대인관계인데요.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주변 지인을 누구를 고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주변 지인이니까 이제 친구, 가까운 베프도 되겠지만 이제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력을 보려고 하는 만큼 조금 조직 내에서 이게 큰 조직 말고 예를 들어 이제 팀플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꼭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꼭 순서대로 쓰셔야 되는데 평소 원칙이나 좌우명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좌우명은 뭐다? 이제 제 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내 잘못은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쓴다면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인과 평소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뭐 팀플도 학교 원래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홀해졌나 요 계기 이유 이제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했던 노력과 성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특히 이제 노력이 하이라이트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좌우명에서 인정하고 사과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러면은 김새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는 거야 뭐 쉽지만 보통은 이런 관계에서 이제 쌍방과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대로 인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하면 또 바로 풀립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공감, 이해하고 이제 뭐 너 그랬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공감하고 또 이제 바로 그래 알았어 하고 풀릴 거면 이렇게 소홀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연락이라든지 이제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가 풀렸습니까? 이렇게 바로 풀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내가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뭐 사과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을 두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동체 윤리.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써라. 이제 마찬가지지만 소재 선정의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인 만큼 공공의 이익 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텐데요. 개인의 편의라는 것이 이제 막 얌체처럼 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나선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동네 쓰레기장 문제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가만히 있는 게 편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또 동네를 위해서 제가 조금 유례 없이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 공공기관에 연락도 하고 또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반상회 같은데 본의 아니게 이제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연루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고민되었던 상황은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좀 누군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편한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번거로워지는 상황을 좀 간단히 쓰겠죠. 대처 방안.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해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락도 하고. 왜냐? 이제 누군가 해결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하고 또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 일이기도 하고 모두의 일이기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런 공공 이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깨달은 점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조스의 시그니처 수업이 여러분의 강점을 찾아드리는 강점 수업인데요. 1대1 자소서 완성 수업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강점과 소재를 다양하게 찾아낸 후에 이제 세세하게 함께 작성해서 완성하는 수업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